자, 오늘 보여드릴 보드게임은 애시즈 어센던시 리본 그리고 레드레인스 확장입니다. 애시즈 시리즈는 LCG, 그러니까 리빙 카드 게임입니다. 부스터팩이 존재해서 수집이나 트레이딩이 존재하는 다른 카드 게임과는 달리 모든 카드 세트를 판매하는 카드 게임 장르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은 다소 높지만 모두가 같은 덱을 가지고 게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애시즈 시리즈의 기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르가이아라는 세계에서 고대신이라고 부르는 9드래곤과 피닉스가 패권을 위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닉스가 자신을 파편화해서 9마리의 드래곤을 상대해서 봉인에 성공했는데요. 인간계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 지배자였던 용족, 그러니까 용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피닉스는 드래곤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힘을 모두 잃고 자신이 지배하려던 천국의 문은 결국 열지 못했고요. 인간계에서는 학살극 이후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100년 후 아르가이에는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붉은 비는 닿는 모든 것에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용의 자손을 건드린 값이라고도 했다 합니다. 붉은 비, 그러니까 레드레인스와 함께 성벽보다도 큰 키메라들이 등장해서 인류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파편화되었던 피닉스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을 피닉스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죠. 피닉스본은 저마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인 반신이라고도 부를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레인스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 대정화를 이룹니다. 모든 피닉스본들이 힘을 다 합쳐서요. 그렇게 키메라를 물리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이라든가 여왕이나 귀족, 영웅의 존재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닉스본들은 다른 애쉬에 이끌려서 더욱 큰 마법에 대해 욕심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싸운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PVP에 대한 배경 설득을 하고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닉스본의 마법의 힘을 고유 만화가 아닌 다른 만화, 즉 이 게임에서 주사위로 쓰는 만화와 카드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다른 피닉스본을 죽여서 그 피닉스본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을 빼앗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애시즈 리본을 여러 개 구매해서 카드를 섞고 만화 주사위를 섞고 자신만의 덱 구축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 서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게임이 배틀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도파민이 있는 카드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쓰는 자원인 주사위를 굴리는 일이나 대기 주문 같은 요소는 단발적인 배틀보다는 멀리 보고 전장을 구축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엔진 빌딩의 느낌도 가져다 주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은 PVP보다도 PVE가 가능해진 확장 레드레인스가 출시되면서 평가가 확 올라갔다고 해요. 레드레인스는 붉은 비입니다. 아르가이아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사해주는, 그리고 키메라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메라를 피닉스본 혹은 피닉스본들이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센던시에는 드래곤본이 보스로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용족인가 싶은데요. 용족은 인간에게 신계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마법을 알려주었던 존재래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들이었는데 욕심이 없었고 생존을 위해 싸울 준비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벌어진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보스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드래곤본이 보스로 등장하는 이 게임이 애시즈 어센던시라는 게임이에요. 호평받았던 PVE를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이 게임의 1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센던시에는 드래곤본 보스 하나와 프리컨 덱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카드 배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원의 설계인데요. 보통 제가 했던 온라인 TCG 게임에서는 카드의 비용을 소모되는 자원으로 쓰고 이 자원을 매 턴마다 점점 높여서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전에 판타지 마스터즈나 하스스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비용 대비 목적성을 가지고 덱을 짜는 위니덱이라든가 어그로덱, 램프덱, 템포덱 같은 다양한 덱 전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턴키를 노리는 벽덱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애시즈에서는 조금 더 독특한 기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덱 구축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애시즈에서는 자원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사위예요. 각 피닉스본이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에 맞게 주사위를 굴리고 이걸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총 9종류가 있고요. 이 주사위의 눈금을 자원으로 활용해요. 다른 하나는 메인 액션과 사이드 액션입니다. 특이하게 액션을 이 게임에서는 하나의 자원처럼 소모하더라고요. 자기 턴에 하나씩 쓸 수 있는 자원 같은 개념이에요. 카드에 기호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자원처럼 살피기 위해 별도 컴포넌트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사위를 다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면 패스하게 됩니다.
모두가 할 행동이 없어 패스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한 라운드로 보고요. 보통 한 카드는 플레이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장에 배치되고 액션을 수행하면 고갈돼요. 고갈된 카드는 고갈을 해소해야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공격이나 방어를, 대기 주문서는 그 주문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죠. 이 정도가 SG를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매 라운드마다 점점 꾸려나가고 하수인을 배치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보스가 보스들만의 권능으로 우리 전장을 후드려 패고 내 피닉스본에게 피해를 주지만, 이걸 꿋꿋이 뚫고 나가서 유리한 상황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격 한 번이 메인 액션 한 번을 잡아먹기 때문에 언제 공격하는 게 이득인지를 계속 저울질해야 돼요. 단순히 짱짱 센 하수인 하나를 깔아두었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한 번에 하수인을 파괴시키는 키메라의 권능도 질비하니 상황에 맞게 내 정자는 계속 관리해야 해요. 이런 약간 뭐랄까요, 소울풀 게임은 얼마나 이 상황에 나를 몰입시키고 도전할 욕구를 불러다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G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소울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 전장이 데미지를 받고 위협받지만 이득받는 부분을 고민하며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도파민 터지는 상황은 없더라도 게임을 꾸려나가며 몰입하게 만드는 더 나은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실패한 경험을 계속 생각하며 다르게 대처하는 걸 복귀하게 됩니다. 한 프리컨 덱의 공략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피닉스본으로 하다 보면 덱을 섞어서 나만의 구축 덱으로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들게 하고요. 모르면 맞으면서 배워야 한다는 카드게임계의 격언은 여기서도 들어맞습니다. 다양한 피닉스본으로 키메라와 드래곤본을 상대하다 보면 카드에 대한 학습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건 덱을 짜는 재미도 충분히 줄 수 있죠. SG 리본을 여럿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갈증도 충분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덱 구축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리컨 덱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냥 프리컨 덱으로 플레이하면서 캠페인을 플레이하더라도 온전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PVE만 좀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SG 어센던시 스타터 키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프리컨 덱 2개와 보스인 드래곤본 하나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스를 좀 더 다양하게 때려보고 싶다면 레드레인스 확장을, 좀 더 다양하게 나만의 덱을 구축해보고 싶다면 SG 리본들과 해당 피닉스본이 사용하는 주사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키메라가 2, 그리고 각 키메라당 권능이라고 부르는 덱이 2종류, 그리고 드래곤본 하나로 총 5종류의 보스전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해외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게임에 입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전에 너무 많은 카드풀이나, 그래서 학습해야 되는 엄청 방대한 양이나 그에 반해 엄청 고인물들이 질비한 카드판에 선뜻 입문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작하는 SG 한글판에 입문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2분기에는 빅박스와 함께 추가 확장에 대한 소식이 있죠. 모쪼록 관계자분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